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100가지 명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까지 살았던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는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그가 남긴 저작들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현실을 개혁하려던 한 지식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0가지 명언은 5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청렴과 공직윤리입니다. 리더가 깨끗해야 조직이 바로 선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리더십과 통솔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셋째, 학문과 자기개발입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자신을 수양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넷째, 인간관계와 처세입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다섯째, 민생과 백성 사랑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약용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이 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이 전하는 100가지 인생의 지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청렴입니다. 돈을 탐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뇌물을 받는 것이 이익처럼 보입니다. 당장 돈이 생기고 편의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잃습니다. 명예를 잃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청렴한 관리는 백성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존경은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회사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오래갑니다. 여러분도 당장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청렴하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장사입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바탕이다. 청렴은 선택이 아닙니다. 리더의 필수 조건입니다. 목민관, 즉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기본은 청렴입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덕목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반대로 청렴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백성이 용서합니다. 청렴함은 모든 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리더들을 보십시오. 실력은 출중한데 부정부패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렴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청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적이 쳐들어와서 망한 나라보다 내부의 부패로 무너진 나라가 더 많습니다. 외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성을 쌓고 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의 부패는 다릅니다. 공직자들이 썩으면 백성의 마음이 떠납니다. 백성의 마음이 떠나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조선 말기를 보십시오.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관리들의 부패로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가 위협이 아닙니다. 내부의 부정과 비리로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 진짜 위협입니다. 조직을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직을 이끄십시오.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다.
진짜 청렴한 사람은 자신이 청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청렴하다, 나는 정직하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순간 이미 청렴이 아닙니다. 청렴한 척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청렴은 자연스럽습니다.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나는 정직한 사업가다 라고 광고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렴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탐욕과 사랑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리더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백성에 대한 사랑이 빠져나갑니다. 마음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관리는 백성을 착취합니다. 세금을 더 거두고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청렴한 관리는 백성을 위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회사의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익만 생각하는 경영자는 직원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생각하는 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되 직원을 돌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주게 되니 이는 스스로를 파는 것이다. 뇌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뇌물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스스로를 파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뇌물은 자신의 자유와 양심을 파는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뇌물입니다. 거절하기 미안한 정도의 작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한 번 받으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점점 커집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양심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절대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뇌물이라도 거절하십시오. 한 번의 타협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청렴한 관리는 백성의 소송을 들어줌에 있어 편견을 갖지 않는다. 공정함은 청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패한 관리는 돈 많은 사람 편을 듭니다. 뇌물을 받았으니까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은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청렴한 관리는 다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합니다. 오직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합니다.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쓰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편견 없는 판단이라고요. 여러분도 판단할 때 편견을 버리십시오. 상대방의 외모, 재산, 지위를 보지 말고 오직 사안 자체만 보십시오.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청렴하게 살면서도 청렴하다는 이름을 얻으려 하면 이는 청렴함을 탐하는 것이다. 청렴도 욕심내면 청렴이 아닙니다. 어떤 관리가 청렴하게 삽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바르게 일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 청렴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청렴이 아닙니다. 청렴하다는 명예를 탐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은 탐욕입니다. 진정한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합니다. SNS 시대를 보십시오. 착한 일 하나 하고 10번 자랑합니다.
기부하고 사진 찍어 올립니다. 진정한 선행입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되 드러내지 마십시오. 청렴하게 살되 청렴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청렴입니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떠나보내야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줘도 그들이 지킬지는 모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재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손들이 탕진하거나 전쟁으로 날아가거나 도둑에게 빼앗겼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더 모으려고 애쓰고 남들이 가져갈까봐 의심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재물은 적당히 가지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부귀해도 교만하지 말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재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탐욕스러운 관리 한 명이 한 고을을 망친다. 한 사람의 탐욕이 전체를 망칩니다. 고을 수령 한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과도하게 거둡니다. 뇌물을 요구합니다.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농사지어도 대부분 세금으로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유민이 됩니다. 고을은 황폐해집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고을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 한 명이 사리사욕을 채우면 그 부서 전체가 망가집니다. 팀원들은 의욕을 잃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리더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탐욕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렴한 자는 관청이 깨끗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관청이 어지럽다. 리더의 성품이 조직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청렴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깨끗합니다. 비리가 없고 공정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합니다. 탐욕스러운 리더가 있는 조직은 어지럽습니다. 뒷거래가 있고 편법이 횡행하고 사람들이 서로 의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리더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정직하면 조직원들도 정직해집니다. 리더가 부정하면 조직원들도 부정해집니다. 물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는 항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거울을 보십시오. 조직의 문제는 조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재물을 축내지 않는 것이 청렴의 첫걸음이다. 청렴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의 재물은 백성의 것입니다. 관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정약용 시대의 많은 관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핑계를 대며 백성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금을 유용하는 공무원,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임원, 고객 돈을 횡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죄입니다. 남의 것을 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회사 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까?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한 푼도 사사로이 쓰지 마십시오. 부정한 재물은 자손에게 화가 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뇌물로 모은 돈, 백성을 착취해서 모은 재산, 이런 것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손들은 그 돈의 출처를 압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심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벌을 받습니다.
설령 처벌을 피한다 해도 그 재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갑니다. 자손들이 낭비하고 탕진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청렴하게 살아서 가난하더라도 그것이 자손에게 진짜 유산이라고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재물입니까? 아니면 청렴한 이름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유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청렴한 관리는 떠날 때 백성이 눈물 흘리며 전송한다. 진정한 성공은 떠날 때 알 수 있습니다. 관리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백성의 반응을 보면 그 관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압니다. 탐욕스러운 관리가 떠나면 백성은 기뻐합니다. 드디어 해방됐다고, 이제 편해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렴한 관리가 떠나면 백성은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송합니다. 좋은 분을 보내게 되어 안타까워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상사가 떠나면 직원들은 속으로 박수칩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상사가 떠나면 진심으로 아쉬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떠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평가입니다. 청렴하면 부끄러움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청렴과 무욕은 자유를 줍니다. 청렴하게 살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조사해도 떳떳합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누구도 나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부정한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들킬까봐, 밝혀질까봐, 처벌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길까봐 두렵고, 더 갖지 못할까봐 조급하고, 남이 가져갈까봐 의심합니다. 청렴하고 무욕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길입니다.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부지런해진다. 리더의 청렴은 조직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관리가 부패하면 백성도 게을러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관리가 착취하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일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은 부지런해집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회사를 보십시오. 경영진이 부정을 저지르는 회사에서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노력의 결실을 윗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정한 회사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청렴하십시오. 그것이 조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뇌물도 거절하라. 작은 것이 큰 것의 시작이다.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의 시작이라고요. 한번 받으면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점점 금액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약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 번, 그 다음은 조금 더, 나중에는 중독되어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절대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청렴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청렴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이 낫습니다. 상사가 직원들에게 청렴하라고 말합니다. 회의 때마다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뒷돈을 받습니다. 직원들이 믿겠습니까?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을 봅니다.
세금을 속이는 것을 봅니다. 아이가 배우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강조합니다. 청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부모라면 먼저 실천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가난해도 존경받고 부패한 사람은 부유해도 천대받는다.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가난하지만 청렴한 관리가 있습니다. 집은 초라하고 옷은 낡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인격을 높이 삽니다. 반대로 부유하지만 부패한 관리가 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지만 사람들은 그를 경멸합니다. 그의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후세의 길이 기억됩니다. 하지만 부패한 사람은 역사에 오명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유하지만 천대받는 삶입니까?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삶입니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청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청렴은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합니다. 이 돈을 받을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그렇게 선택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청렴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번 나쁜 선택을 하면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부패가 일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청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청렴하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청렴한 인생이 됩니다. 청렴한 관리의 집은 청빈하지만 마음은 풍족하다.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 있습니다. 청렴한 관리의 집에는 재물이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가구도 없고 귀한 음식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풍족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부패한 관리의 집을 보십시오. 재물은 넘쳐나고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밤에 악몽을 꿉니다. 진정한 풍요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청렴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리더에게 필요한 두 가지, 위엄과 신의입니다. 위엄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존경심입니다. 신의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고요. 청렴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쳐도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지만 청렴한 사람이 조용히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위엄과 신의로 사람을 이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강조합니다.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모릅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생생한 현실을 압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CEO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부서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함께 일하십시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너그러움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이는 사람을 감동시킨다. 사람을 대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겸손한 리더 곁에는 사람들이 머뭅니다. 오만한 리더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겸손은 사람을 붙잡는 자석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만듭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인색하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너그러움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작은 실수를 크게 문책하지 않고 부족함을 이해해주는 리더를 사람들은 따릅니다. 깊이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진정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고 칭찬하고 너그럽고 깊이 있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법이지 관리가 아니다. 관리를 두려워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백성이 법을 두려워하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법은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백성이 관리를 두려워하면 부패한 사회입니다. 관리에 비위를 맞춰야 하고 뇌물을 바쳐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하니까요. 정약용 시대의 조선이 그랬습니다. 법보다 관리의 힘이 셌습니다. 관리 하나 잘못 만나면 백성은 파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법치가 제대로 작동합니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법 위에 있습니까? 진정한 법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사회 말입니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진정한 위엄의 근원은 청렴입니다. 큰 소리치고 위협해서 생기는 위엄은 진짜 위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고 속으로는 경멸합니다. 하지만 청렴한 사람이 조용히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뒷거래가 없고 사심이 없으니까요. 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쉽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번 약속했으면 어떻게든 지키십시오. 그렇게 쌓인 신뢰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려야 한다. 원칙과 유연함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청렴하되 너무 경직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들면 함께 일하기 힘듭니다. 어질대 우유부단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망설이고 결정을 미루면 기회를 놓칩니다. 좋은 리더는 균형을 잡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사람은 이해합니다. 사랑은 베풀되 결단할 때는 단호합니다. 물처럼 되십시오. 부드러우면서도 바위를 뚫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기 돼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직되지도 말고 흐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조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덕목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해야 한다.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식이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실수해도 용서합니다. 아플 때 먼저 챙기고 배고플 때 먼저 먹입니다. 관리도 이래야 합니다. 백성을
내 자식처럼 여겨야 합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내 자식이 굶주리는 것처럼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봅니다. 세금을 거둬들일 수단으로 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한 도구로 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영자는 직원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목민의 정신입니다. 상을 줄 때는 아끼지 말고 벌을 줄 때는 망설이지 마라. 공정한 상벌이 조직을 바로 세웁니다.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시오.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십시오.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눈 감지 마십시오. 잘못을 방치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공정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사람은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봐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현실을 모릅니다. 보고서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좋은 것은 부풀리고 나쁜 것은 축소합니다. 진짜 현실을 알려면 아랫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직접 일하는 사람, 백성과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들이 아랫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아랫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리더는 실패한다고요. 겸손하게 귀 기울이십시오.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막내 사원이 CEO보다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하의 공을 가로채지 마라. 부하가 일한 것은 부하의 것입니다. 어떤 리더는 부하가 잘한 일을 자기 공으로 만듭니다. 위에 보고할 때 부하 이름은 빼고 자기 이름만 넣습니다. 이런 리더 밑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하의 공은 부하에게 돌리라고요. 부하가 잘했으면 위에 보고할 때 부하 이름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칭찬받을 자리에 부하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부하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따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부하의 성공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엄격하되 가혹하지 말고 관대하되 무원칙하지 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엄격하면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벌을 주고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들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너무 관대하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잘못을 해도 처벌이 없고 규칙을 어겨도 문제 없으면 아무도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중간을 지킵니다. 엄격하되 가혹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인간미가 있습니다. 관대하되 무원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해하되 잘못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찾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돌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리더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합니다. 상급 기관에는 아첨하고 외부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함께 일하는 부하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소리 지르고 무시하고
폭언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밖에서 선한 척 하지 마십시오. 부하를 함부로 대하면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부터 잘 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쓰기로 한 사람은 의심하지 마라. 신뢰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쓸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충분히 알아보고 평판을 확인하고 능력을 검증하십시오. 하지만 일단 쓰기로 결정했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의심하면서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감시하고 확인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의심받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급한 일이라도 신중하게, 중요한 일이라도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서두르다가 실수합니다. 빨리 끝내려다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계별로 진행하십시오. 정약용은 말합니다. 급하다고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진다고요. 침착하십시오. 급해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중요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정확하게 가는 것이 빠르게 가다가 엉망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정직한 사람은 불편한 말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듣기 싫어도 진실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잘못된 것도 잘했다고 합니다. 기분은 좋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불편해도 참으십시오. 그들의 말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기분 좋아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말이 여러분을 망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학문은 책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몸을 바르게 움직이십시오. 행동 거절을 단정히 하십시오. 게으르게 늘어지거나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말을 바르게 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십시오. 얼굴빛을 바르게 하십시오. 항상 찡그리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온화하고 밝은 얼굴을 유지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수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몸가짐이 엉망이면 진짜 학문이 아닙니다. 책상머리 공부만 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몸과 말과 표정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책을 읽되 뜻을 궁구하라. 글자만 읽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진짜 읽는 것일까요? 글자를 눈으로 훑어내려가는 것뿐입니다.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뜻을 궁구하라고요.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고요. 한 문장을 읽더라도 깊이 씹어 삼키십시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빨리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10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대신 깊이를 더하십시오. 독서는 정독, 질서, 초서의 3단계로 해야 한다. 정약용의 체계적인 독서법입니다. 정독은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 읽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오면 절대 건너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질서는 즉시 메모하는 것입니다. 읽다가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적습니다. 나중에 적어야지 라고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초서는 핵심만 뽑아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메모한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자기 언어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책의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느리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독서입니다. 배움은 날마다 쌓는 것이요, 덕은 날마다 닦는 것이다. 학문과 수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지식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배워도 1년이면 365가지를 배웁니다.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작은 발전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은 뭘 배웠지? 오늘은 어떤 점을 개선했지?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쌓고 닦으십시오. 1년 후, 5년 후 돌아보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지 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면 찾아보십시오. 사전을 찾아보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관련 책을 더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독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10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10권을 완벽하게 읽는 것이 낫습니다. 현대인들은 빨리 읽기를 좋아합니다. 속독을 배우고 요약본을 찾고 핵심만 발췌한 것을 읽습니다. 효율적일 수 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의심이 들면 멈추십시오. 해결하고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기록하라. 떠오른 생각은 즉시 적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샤워하다가 걷다가 자기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 나중에 적어야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까 뭐였더라? 분명 좋은 생각이었는데 후회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강조합니다. 즉시 적으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하라고요. 침대 옆에 노트를 두십시오.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십시오. 어디서든 메모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좋은 생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핵심만 뽑아서 다시 정리하라. 메모한 것을 그대로 두면 쓸모없습니다.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적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헷갈립니다. 정약용은 초서를 강조합니다. 메모한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자기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메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만 골라서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기도 쉽습니다. 정독으로 배우고 질서로 기록하고 초서로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의 독서법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쉽고 빠른 방법을 원합니다. 한 달 만에 영어 마스터, 일주일 만에 프로그래밍 정복, 이런 광고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자신도 평생 공부했습니다. 18년 유배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우면 그만둡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흥미를 잃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꾸준히, 성실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책만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책으로 100가지를 배워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공자를 100번 읽어도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자답게 실천을 강조합니다.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라고 합니다. 목민심서를 쓴 이유도 그것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관리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좋은 글을 읽었으면 그 내용을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감동받은 명언이 있으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독서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병들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거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안 읽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루 10분, 아니 5분이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잠자기 전 딱 한 페이지만이라도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읽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독서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벗을 가까이 하되 함부로 사귀지 마라. 친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귀는 친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벗은 중요하지만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부정직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끌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서 나쁜 친구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군자는 덕으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 어떤 이유로 관계를 맺습니까? 이익 때문에 사귄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떠나갑니다. 돈 때문에 맺은 관계, 권력 때문에 맺은 관계, 필요해서 맺은 관계,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덕으로 맺은 관계는 다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합니까? 이익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만 많은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하겠다 하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실학이란 실용적인 학문, 즉 실제로 쓸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는 거중기를 만들어 실제로 성을 쌓는데 사용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에서 그의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행동을 늘리십시오.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재주를 뽐내지 말고 묵묵히 실력을 쌓아라. 진짜 실력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떠벌립니다. 작은 성과도 크게 부풀립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실력은 저절로 드러나니까요. 정약용 자신도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은 결국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SNS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작은 일도 자랑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묵묵히 실력을 쌓으십시오.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인정받습니다. 스승을 섬기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라. 존경과 비판적 사고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스승을 존경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스승의 말이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비판했습니다. 학문은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학자의 말이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이라고, 주자의 이론이라고 무조건 맞다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의 말, 교수의 이론,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존경은 하되 맹종은 하지 마십시오. 배우되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학문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한다. 학문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책만 읽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논하는 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정약용의 학문을 보십시오.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경세유표는 나라 경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흠흠신서는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형벌 제도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모든 학문이 현실에 적용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쓸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쓸모 있는 학문을 하십시오. 백성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부를 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반성하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내일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잘한 일은 내일도 계속하십시오. 잘못한 일은 반성하고 고치십시오. 이런 일일 반성이 쌓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작은 잘못들이 교정되고 좋은 습관들이 강화됩니다. 반성 없는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를 겪고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전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천명과 인욕이 마음속에서 싸운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천명은 하늘의 뜻, 즉 옳은 것,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인욕은 사람의 욕심, 즉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은 항상 싸웁니다. 양심은 이건 옳지 않아,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하고 싶어,
갖고 싶어? 라고 속삭입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은 먹지 마. 건강에 안 좋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식욕은 먹자, 맛있겠어? 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인욕을 이기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인욕에 지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욕을 극복하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작은 승리를 쌓다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뜻을 세우되 꺾이지 마라.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역적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차별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뜻을 꺾지 말라고요. 여러분도 뜻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꺾이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한번 세운 뜻은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정약용 자신도 18년 유배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뜻을 꺾지 않고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지키십시오.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정약용 학문의 세 기둥입니다. 다독, 많이 읽으십시오. 한 권만 읽지 말고 여러 책을 읽으십시오. 다양한 관점을 접하십시오. 다작, 많이 쓰십시오. 읽기만 하지 말고 쓰십시오. 쓰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쓰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다상량, 많이 생각하십시오. 읽고 쓴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학문이 깊어집니다. 지식이 쌓입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읽고 쓰고 생각했습니다. 5글에서 500여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읽고 쓰고 생각하십시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습니다. 빨리 돈 벌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급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요.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쉽게 깨집니다. 큰 그릇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튼튼합니다. 오래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성공한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천천히 실력을 쌓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착실하게 가십시오. 정약용도 늦은 나이에 빛을 발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유배 생활로 고생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때가 오면 여러분의 그릇이 완성될 것입니다. 의를 보면 과감히 행하라. 옳은 일은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볼까봐, 미움받을까봐, 불이익받을까봐 망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의를 보면 과감히 행하라고요. 옳은 일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하십시오. 미움받더라도 하십시오.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샀고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옳은 일을 보면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켜라.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큰 약속은 지키는데 작은 약속은 어깁니다. 중요한 약속은 기억하는데 사소한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은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은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점심 한번 먹자고 했는데 안 지키면 큰 약속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쉽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말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하나하나 지킬 때 쌓입니다. 일과 감정을 분리하라. 감정적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제안한 일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습니다. 일과 감정을 섞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일과 감정을 분리하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그의 의견이 옳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의 의견이 틀리면 반대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일을 보십시오. 감정을 빼고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이 프로입니다. 감정적으로 일하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냉정하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남의 재주를 시기하지 마라.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될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가 성공했습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내가 더 먼저 시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성공할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의 재주를 시기하지 말라고요.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을 망칩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축하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의 성공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뭅니다. 아랫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라.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아랫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라고요. 때로는 막내가 사장보다 현실을 더 잘 압니다. 현장 직원이 본부 임원보다 문제를 더 정확히 파악합니다. 겸손하게 드십시오. 지위와 상관없이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십시오. 훌륭한 리더는 누구의 말이든 귀 기울입니다. 아랫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리더가 되십시오. 거짓 보고는 엄하게 다스리라. 거짓말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부하가 잘못된 일을 숨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다고 보고합니다. 실수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엄하게 다스리라고요. 거짓말을 한 번 용서하면 두 번, 세 번 반복됩니다. 결국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진실에서 나옵니다. 거짓이 만연하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엄격하게 대처하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직을 지키는 길입니다. 백성을 속이지 마라.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쁜 소식을 숨깁니다. 백성이 알면 불안해할까봐, 항의할까봐 숨깁니다. 좋은 것만 말하고 나쁜 것은 감춥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을 속이지 말라고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때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믿었는데 속았다는 배신감이 듭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쁜 소식이라도 숨기지 마십시오. 백성은 진실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리더의 도리입니다. 민심을 읽어라.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내려가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강조합니다. 민심을 읽으라고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라고요. 직접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어려움을 들으십시오. 그들의 바람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드십시오. 민심을 아는 리더가 성공합니다. 백성이 부유해야 나라가 부유하다.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국고를 채웁니다. 숫자로는 나라가 부유해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굶주립니다. 이것이 진짜 부유함입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진정한 부는 백성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도 저절로 부유해집니다. 세금을 많이 안 걷어도 경제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백성이 가난하면 나라도 가난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경제가 무너집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길입니다. 의를 지키되 융통성을 잃지 마라. 원칙과 유연함의 균형입니다. 원칙만 고집하면 융통성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방법만 고집합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반대로 융통성만 강조하면 원칙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고요. 의, 즉 원칙은 지키십시오. 하지만 방법은 융통성 있게 조정하십시오. 목적은 변하지 않되 수단은 상황에 맞게 바꾸십시오. 고집스럽지도 말고 원칙 없지도 마십시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을 가르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교육은 강요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합니다.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공부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르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드십시오. 강요가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십시오.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시키십시오. 억지로 시킨 공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시가 없으면 안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공부는 평생 갑니다. 자식을 믿으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닫게 기다리십시오. 건강을 돌보라. 몸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일에만 몰두합니다. 밤새 일하고 식사를 거르고 잠을 줄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건강을 돌보라고요.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꿈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건강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적당히 쉬십시오. 잘 드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절도를 지켜라. 과하면 해롭다. 중용이 중요합니다. 뭐든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공부도 지나치면 건강을 해칩니다. 일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욕심도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절도를 지키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너무 많이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마십시오. 중간을 지키십시오. 음식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쉼도 적당히,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십시오. 극단은 피하십시오. 중용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입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때를 기다리라고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듯 여러분도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인내하십시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생 배워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배움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춥니다. 이제 배울 것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평생 배우라고요. 정약용 자신이 그랬습니다. 70대 노년에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웠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옵니다. 멈추면 뒤처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십시오. 젊어도 배우고 늙어도 배우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평생 학생으로 사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겸손하게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함께하면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교조적이지 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이론에만 매달립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대로만 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교조적이지 말라고요.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고요.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바꾸십시오. 이론을 배우되 현실에 맞게 적용하십시오.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끝을 잘 맺어라.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흐지부지합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끝을 잘 맺으라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끝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중간 과정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시작한 일은 제대로 끝내십시오. 그것이 프로입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사치는 화를 부른다. 검소함이 미덕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치합니다.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을 삽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사치는 화를 부른다고요. 사치하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계속 쓰니까요. 그리고 시기를 받습니다. 도둑의 표적이 됩니다. 검소하게 사십시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부유해도 검소하십시오.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비결입니다. 백성의 부담을 줄여라. 세금을 줄이고 부역을 줄이십시오. 백성에게서 더 많이 거두려 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부역을 늘립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핑계로 백성을 쥐어짜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의 부담을 줄이라고요. 백성이 여유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백성을 쥐어짜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세금을 줄이십시오. 규제를 줄이십시오. 백성이 숨 쉴 수 있게 하십시오. 백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덕으로 다스리되 법도 갖추라. 덕과 법의 조화입니다. 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한 사람만 따르고 악한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억압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고요. 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법으로 질서를 잡으십시오. 사랑하되 원칙을 지키십시오. 덕과 법의 균형, 그것이 훌륭한 통치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라. 교화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백성을 강제로 교화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르치되 강요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강요는 반발을 부릅니다. 자발성을 유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교화입니다. 공직은 백성을 섬기는 자리다. 공직은 권력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관리가 되면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명령하고 지배하고 군림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공직은 섬기는 자리라고요.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백성을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섬기십시오. 군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선비는 가난해도 정신만은 부유해야 한다. 삶은 물질적 가난이 정신적 가난은 아닙니다. 돈은 없어도 정신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집은 초라해도 마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선비는 가난해도 정신은 부유해야 한다고요. 책을 읽고 배우고 사색하십시오. 물질은 부족해도 정신은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현대인들은 물질만 추구합니다. 정신은 가난합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화를 참으면 100가지 근심을 면한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정약용은 말합니다. 화를 참으면 100가지 근심을 면한다고요. 화를 내면 후회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말 실수합니다. 일을 그릅니다. 하지만 참으면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정을 조절한 자신이 대견합니다. 화가 나면 심호흡하십시오. 10까지 세십시오. 하루 지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드러내지 마라. 선행은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떠벌리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 드러내지 말라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조용히 돕고 조용히 떠나십시오. 드러내려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선을 행하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라.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으니 다음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학문으로 채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말은 간결하게, 뜻은 명확하게. 말을 아끼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간결하게, 뜻은 명확하게 하라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오해 여지가 없게 하십시오. 장황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핵심만 말하십시오. 그것이 프로입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과묵한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덕이 된다. 매일 작은 선을 행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문을 잡아주는 것,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은 선이 쌓이면 큰 덕이 된다고요. 한 번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위대한 삶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365일이면 365개의 선행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비범한 인생을 만듭니다. 정직은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숨기려고 10개를 지어냅니다. 결국 들통납니다. 하지만 정직하면 단순합니다. 기억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떳떳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요. 단기적으로는 거짓말이 이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직이 답입니다. 거짓말쟁이는 결국 망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겸손은 높은 곳으로 가는 사다리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겸손이 높은 곳으로 가는 사다리라고요. 낮은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높아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교만하면 멈춥니다. 겸손하면 올라갑니다. 겸손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못되면 남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운이 나빠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남 탓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성장합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정의를 지키십시오. 불의를 봅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서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정의는 타협할 수 없다고요. 불의를 보면 분노하십시오. 부당함을 보면 목소리를 내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에 맞서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라.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칭찬하십시오. 칭찬에 인색합니다. 잘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요.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동기를 부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하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잘한 일은 즉시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칭찬하십시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판은 성장의 걸음이다. 비판을 받아들이십시오. 비판받으면 기분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정약용은 말합니다. 비판은 성장의 걸음이라고요. 비판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약점을 지적해 줍니다. 그것을 고치면 더 나아집니다. 칭찬만 듣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비판에 귀 기울이십시오. 비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비판을 환영하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부모를 섬기되 뜻을 꺾지 마라. 효도하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를 섬기되 뜻을 꺾지 말라고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부모님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효도와 자아 실현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되 여러분의 꿈도 이루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부모도 만족하고 자신도 만족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책을 읽으십시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독서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굶주립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굶주립니다. 정약용은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병들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생활화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독서는 마음을 살찌웁니다.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시간을 아끼되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시간은 귀합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되 서두르지 말라고요. 효율적으로 쓰되 여유도 가지십시오. 생산적이되 쉼도 가지십시오.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지만 숨 쉴 여유도 남겨두십시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다. 실수했으면 인정하십시오. 실수를 숨기려 합니다. 변명하려 합니다. 남 탓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용기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신뢰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치십시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겁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라고요.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과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습니다. 욕심이 적을수록 행복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십시오.
덜 가지고 더 가벼워지십시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습관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 우리를 만듭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드십시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꾸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으로 좋은 인생을 만드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하십시오.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정약용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것이 용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감사하십시오. 불평만 합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고요.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집, 일,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으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의 100가지 명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렴과 공직윤리, 리더가 깨끗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리더십과 통솔, 진정으로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학문과 자기개발,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와 처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백성 사랑,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00년 전 정약용이 남긴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들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하고 경쟁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더 빨리 성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청렴하게 살라고, 백성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청렴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대하고, 칭찬하고, 너그럽고 깊이 있게 관계 맺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십시오. 이런 삶이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약용의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에 1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보고, 내일은 겸손하게 대해보고, 모레는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더 바르고 더 의미 있어져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강진에 있지만 마음은 백성과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